끝으로 이 신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. 2020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한류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.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간 교류가 크게 감소하였고, 이로 인해서 온라인을 제외한 이 오프라인 교류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이 한류의 확산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증가하였죠.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을 통한 한류의 확산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이 한류의 확산의 이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전 시기와 구분하여 이 시기 한류를 신한류 혹은 K컬처 시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. 이 시기 한류를 대표하는 컨텐츠라고 한다면 K-팝을 비롯해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모든 컨텐츠가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BTS,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-팝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며 이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BTS의 이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BTS와 K-팝, 나아가 이 한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 웸블리 스타디움의 객석은 총 10만 석으로 세계 공연장 중에서 거의 최대 규모인데요. 그동안 이 퀸이라든가 조지 마이클, 비욘세 이런 글로벌 스타들이 주로 올랐던 이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가수 중에는 BTS가 처음으로 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오르게 된 것이죠. 관람권 또한 예매 시작 90분 만에 모두 매진되면서 이 BTS의 인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?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. 이 사진은 2018년 BTS 멤버들이 UN 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BTS의 이러한 활동은 이 BTS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감도 상승과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 2021년도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76차 UN 총회에 참석하여 다시 한번 연설을 하는 등 이 BTS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자, K-팝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등도 신한류의 중요한 컨텐츠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, 우리 보통 OTT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러한 OTT 플랫폼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이러한 이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이 거대 OTT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제공되면서 이를 소비하는 세계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 OTT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한국의 대중문화는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, 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, 지옥,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드라마가 지역을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죠. 그리고 이 중에서 오징어 게임은 과거 겨울연가나 대장금, 태양의 후예 등과 같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규정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. 이러한 인기는 결국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, 이는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확산과 그리고 문화 외교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웹툰이나 뷰티 등의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한류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류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. 이처럼 신한류 시대는
한류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이 한류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한국 정부는 2020년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그리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위해 신한류 진행정책 추진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.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 역시 한류의 파급력과 함께 이 한류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당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는 세계 문화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고 우리가 문화 부분에서도 세계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평가하며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창의력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신한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한류 3.0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.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2월 13개 관계부처와 그리고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. 같은 해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지원협력과라는 기구도 신설하면서 한류지원정책의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.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이 한류의 특징을 분석해 시기별로 4단계로 구분하고 네 번째 단계인 이 2020년 이후에 지향하는 한류를 신한류 혹은 K컬처로 규정하기에 이릅니다. 다시 말해 신한류란 기존 한류와 달리 한국 문화의 전반에서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또 상호 문화 교류를 지향함으로써 지속성과 그리고 파급 효과가 높은 한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국가 간 교류가 크게 감소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특히 이 신한류를 K컬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-팝이 영미권의 팝과 구분하기 위해 코리아의 K를 붙였던 것과 같이 한국 문화를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이 신한류를 위해 3가지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. 그 첫 번째는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입니다. 한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지원하면서도 이 한국의 풍부한 문화자산으로부터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. 특히 생활문화라든가 문화유산, 예술 분야 등으로 이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식당을 비롯한 이 한식 문화의 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한식당의 한국적 이미지 강화 사업, 그리고 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참여하는 K무형유산 등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 국내외 이 한류 공연을 확대하고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불어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언어를 대상으로 번역 및 이 출판을 지원하는 문학 한류 확산과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융합 공연 콘텐츠 개발 등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. 두 번째는 한류를 통한 연관 산업의 견인입니다. 그동안 K-팝이나 K-드라마 등 이 한류의 확산은 콘텐츠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 경제적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. 한류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산업까지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정부의 이 각 관련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이 협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중복과 비호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한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의 형성입니다. 그동안 정부는
한류에 대해 간접적 지원만 하고 공식적인 정책 총괄 기구는 두지 않았습니다.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 등을 통해 이 한류 콘텐츠가 개발되고 확산되었는데요. 그러나 앞으로 한류의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 정책 총괄 기구와 그리고 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류협력위원회 그리고 이 실무위원회를 두고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. 이처럼 신한류 시대에는 기존의 한류가 이룩해 놓은 바탕 위에 보다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예산이 약 7조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. 이 중 신한류 진흥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산업 미래시장 육성에 약 1조 17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문화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번역 인력과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20억 원을 배정하며 한류의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외에 K브랜드 그리고 한류 마케팅과 해외 홍보관에 각각 50억 원 그리고 45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한류와 소비재 수출을 엮은 해외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